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전일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2.27%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상승 이유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해제가 될 전망이 예상이 되어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상태이고요. 이번 주 후반에 셧다운 종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은 그동안 이러한 채널 안에서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채널 상단선에 저항을 받고 이렇게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채널 하단선을 이탈을 하면 강력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락을 했다가 저점 매수세가 강력히 들어오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이번에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이렇게 채널 안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일단은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여부 체크를 해야 되고 아직은 다시 이렇게 추세 하단으로 다시 이탈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여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미 증시 영향을 받아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오전 시가부터 나왔고 코스닥도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코스닥은 밀리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지 캔들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가보다는 하락을 했지만 전일 대비해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0.81% 상승 마감을 한 건데요. 일단 강하게 밀릴 수도 있는 자리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이렇게 저점을 지지를 해주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은 가격 조정보다는 옆으로 일정 부분 횡보를 했다가 상승을 해주는 기간 조정 형태로 일단은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커졌습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했지만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 대부분 섹터가 이렇게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관심 종목들을 모아놓은 창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섹터별로 이렇게 관심 종목을 모아놓은 다음에 어느 섹터가 상승을 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섹터의 순환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심 종목 창이 하나의 지도인 셈인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도체 쪽에 수급이 들어왔고 그 다음 2차 전지 쪽에 조금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 외에는 거의 다 전멸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수는 상승하는데 나는 왜 손실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70, 80%가 되실 겁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지수가 최고점에서 이렇게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모든 섹터가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승 자체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든 상승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유 종목이 상승을 많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 조정으로 하락까지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다 손실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이 시기는 착시가 일어나는 시기고요. 그 다음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멘탈이 흔들려서 매매까지 이렇게 자주 하다가 손실을 봐버리면은 더더욱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실질적 하락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많은 투자자가 수익보다는 손실 중인 투자자가 많으며 이 시기 때 수익을 내보겠다고 매매를 자주 하다가는 손실이 커져서 더더욱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준 섹터는 총 6개 섹터가 나왔는데요. 시장이 약해서 A2 등급 이상 강한 등급을 받은 섹터는 안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은 이렇게 높은 등급을 가진 섹터를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시장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해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최근에는 그런 시장 주도주가 나오지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오늘은 그 방식을 좀 바꿔서 오늘 상승한 섹터 중에서 나름 의미 있는 재료나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준 섹터 3개에서 4개를 고른 다음에 그 재료를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 대장주, 2등주, 후발주 이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종목들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컨셉으로 왜 찍어보려고 하냐면 지금 지수 조정 구간에서는 돈을 벌라고 하기보다는 번 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돈을 지키려면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좋은 케이스고 어떤 경우가 좋지 않은 케이스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6섹터가 상승했는데 이 중에 4번째로 의미 있는 섹터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장비 및 5G 섹터가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상승 이유가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 금지를 검토를 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테마의 급도 높고 테마의 지속성도 어느 정도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A등급을 받았고요. 대장으로 이노 인스트루먼트라는 종목이 상승했고 2등주로 에이스테크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후발주로 여러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먼저 우리로라는 종목 오늘 이렇게 소폭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 종목을 보셨다면 여기서 매수를 할 건지 여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종목 매수를 안 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장점은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왔고 이렇게 계속 고점 대비 낮은 가격 구간에서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평선들도 현재 수렴을 한 상태여서 방향성이 위로든 아래로든 정해질 수가 있는 종목인데, 문제는 그동안 이렇게 거래 대금이 되게 약하게 터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오늘도 35억밖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35억으로 약 4% 정도 상승시킨 건데, 자,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이 종목에 돈을 태워야 될 이유가 딱히 없는 거죠. 자, 오늘 2등주로 움직인 에이스테크라는 종목, 최근 강력한 수급이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들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재료도 좋고 나름 섹터에서 2등주로 이렇게 활발한 수급이 들어오긴 했으나 이 종목 5년 연속 이렇게 적자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만 보면은 좋은 흐름이어서 여기서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차트를 크게 보면 누가 봐도 역배열 구간이고, 보통 이렇게 길게 역배열로 진행되는 차트는 4년 연속 또는 5년 연속 이렇게 적자인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무적으로 좋지 않은 종목은 차트 흐름이 아무리 좋고 최근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노 인스트루먼트라는 종목,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무려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라면 들어가시겠습니까? 자, 이 종목 동전주인데요. 동전주는 아무리 차트를 이쁘게 만들고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한두 번은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어느 날 거래 정지가 나오면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자, 5G 섹터는 이번에 나온 이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금지 검토 소식이 강력한 재료이고 아직 검토를 한 게 아니고 검토 예정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된다면 또 그때 5G 섹터들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된다면 솔리드 같은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자, 이 종목은 오랜 매집 기간을 거치고 나서 이제 다시금 상승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강력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기업이 매매하기 적합한 종목입니다. 만약에 지수 하락으로 이 종목 조금 더 저점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면 좋은 매수 자리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상승한 섹터 중에 세 번째로 좋은 섹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료 AI 섹터인데요. 오픈 AI가 헬스케어 분야 진출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의료 AI 관련주들 오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섹터는 테마의 등급이 높고 지속성도 어느 정도 보장된 상황에서 신선한 그런 장점도 있었는데, 후발주들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 다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높은 등급을 받지 못했고요. 오늘 파로스 아이 바이오가 대장이었고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자, 셀바세스카의 이 종목은 그동안 이렇게 파란색 선인 21선을 강력한 돌파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 수급이 들어오면서 계속 이 빨간색 선인 5일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나름 굉장히 수상하고 의미 있는 흐름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나온 이 AI 재료의 차트 흐름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여기서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차트 흐름은 나쁘지 않고 나름 위치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종목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 대금이 고작 150억, 200억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바로 꺾여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단지 재료가 좋고 차트의 흐름이 좋다고 매수를 하다가는 지금 같은 장에서 크게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의료 AI 관련주 중에
두 번째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인선정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 오늘 9%대 상승 마감했고 어제 이어서 이렇게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종목 나름 이렇게 저점을 최근에 지지를 해주고 돌아서 올라가는 흐름인데 매매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목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역배열 중인 상태이고 아직 앞전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상승했다가 바로 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보다 훨씬 더 좋은 종목들이 2,000개 종목 중에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료가 있다고 또는 차트에서 어떤 특정 장점이 있다고 진입을 하다가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자칫 밀려버리면은 큰 손실을 보거나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엽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라는 종목 오늘 의료 AI 관련주로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대장주로 움직였는데요. 이 종목 매수를 해야 될까요? 이 종목 의료 AI 대장주이고 상한가를 갔고 그렇기 때문에 양음양 매매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여전히 이렇게 역배열로 흐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살짝 상승했다가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에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역배열에서 바로 올라오는 종목들은 양음양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상승한 종목 중에 두 번째로 좋은 섹터는 바로 2차전지 섹터인데요. 자, 오늘 2차전지 섹터는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 미국이 중국의 배터리 소재를 못 쓰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어서 ESS 공급망 대체 수혜 기대감에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2차전지 섹터는 장중에 강력하게 올랐다가 후반부에 이렇게 밀려서 마무리가 되어서 높은 점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오늘 상신 EDP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매수를 해도 될까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현재 이렇게 상승 5파가 뚜렷하게 나온 상태에서 조정 중이고 현재는 A파가 진행되고 있고 B파 이후에 C파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잘못 들어가다가는 나중에 이렇게 C파가 나올 경우에 물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다시금 수익을 볼 때까지 한참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보다는 C파의 끝자락에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등주로 에코프로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21선 지지를 받고 상승 조정 상승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큰 파동으로 이렇게 고점 만들고 떨어지는 그런 초입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잡고 상승 N자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하락 파동으로 내려왔다가 바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섹터가 앞으로 전망이 아무리 밝아도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오더라도 지금 자리는 리스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저라면 나중에 이런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런 저점에서 지지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체크를 하고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2차전지는 내년 상반기 때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가 이렇게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하는 그 시점이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지금 좋은 흐름이니까 계속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오늘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섹터는 바로 반도체 섹터인데 자, 반도체 섹터는 미국 셧다운 종료 기대감과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 속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테마의 급가, 지속성이 항상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이고 그리고 대장주 거래 대금도 엄청나게 많이 터지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좀 버텨주면은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약한 흐름을 보여서 이렇게 A+ 등급을 받은 거고요. 오늘 시장에서 유일하게 상승해준 종목들이 바로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들은 앞으로 주목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반도체 섹터 중에 하나인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 강력한 상승 흐름 이후에 현재 조정 구간이 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잡고 이렇게 반등해서 상승 N자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계속 하락 추세를 탄다면 어디서 반등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관망을 해야 되는 자리고 나중에 하락을 하더라도 특정 자리가 이렇게 지지되는 흐름을 보고 들어가야지 지금은 하락 중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다른 반도체 종목인 DI라는 종목도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계속 지지 흐름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지지력이 확인이 돼야지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매한 자리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고 들어가시려면 특정 라인대를 설정을 해놓고 그 가격에 왔을 때만 분할로 접근을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올라간다고 아무 데서나 매수하면은 손실보기 딱 좋은 그런 자리니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흐름 체크를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이 자리에서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 강력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현재 약한 조정 이후에 다시 이렇게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매수세가 강하게 붙는 형태여서 깊은 조정을 기다렸다가는 매수를 못하고 나중에 그냥 쳐다만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도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상당 기간 걸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SK하이닉스가 현재 이러한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옆으로 횡보하거나 가끔은 이렇게 속임수가 나와서 밑으로 잠깐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고 어찌됐든 장기간 상승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을 이렇게 물량 소화를 해야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저점에 내려왔을 때 분할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의미 있는 섹터 4개를 소개해드렸고 상승할 만한 종목과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들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지금 같은 하락장은 아무 종목이나 특정 요소가 좋다고 들어가기보다는 시장에서 제일 좋은 종목들만 이렇게 선별해서 그 안에서 매매를 하셔야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매매하실 때 항상 2,000개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 5개만 내가 선별해서 하루에 매매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5개를 소중히 고르는 습관을 가지시게 된다면 지금 같은 어려운 장에서도 큰 손실 없이 계속 수익을 쌓아 가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매매하실 때 본인만의 매수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제공하는 실전 타점 마스터북을 공부를 해보시고 매매에 꼭 참여를 해보시고요. 지금같이 어려운 장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타점방 직접 들어오셔서 제가 보내드리는 신호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포트폴리오가 활발하게 교체 중에 있고요. 지금 들어오셔야 이번 조정을 마치고 다시 이렇게 상승할 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번 장에서 소외되신 분들 타점방에 들어와서 수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